아직도 TV 광고나 지인 추천만 믿고 영양제를 이것저것 챙겨 드시나요? 사실 이렇게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드시면 약과 겹쳐서 출혈이 늘거나 신장과 간에 부담이 쌓이는 등 보이지 않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온 영양제는 많을수록 건강에 이롭다는 상식. 노후에는 오히려 약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일부 성분이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 식품 5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성분을 왜 피해야 하는지, 복용 중인 약과의 충돌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남들이 먹으니 나도가 아니라 내 몸 상태와 약에 맞춘 똑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실전 정보들을 빠짐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TOPO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복용 중인 약과의 충돌이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순위는 효과가 있더라도 노년기에 특히 위험 대비 이득이 적은 것들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항목에서 왜 위험한지, 누구에게 특히 조심이 필요한지,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까지 TTS로 들으시기 편하도록 자연스러운 서술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단백질 파우더와 고단백 보충제입니다. 운동 후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가루 형태로 고용량을 빠르게 섭취하는 방식은 노년기 신장에 부담이 큽니다. 콩이나 유청 단백질 가루 한 스쿱이 밥 한 공기 이상에 해당하는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오기 쉽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부 제품에 들어있는 당이나 감미료 때문에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요산이 치솟아 증상이 도질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안은 식사 안에서 단백질을 나눠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콩 반찬처럼 하루 3번, 손바닥 한 장 크기 정도로 나누어 드시면 흡수도 부드럽고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종합영양제, 즉 복합성분 제품입니다. 알약 하나에 이것저것 다 들어있으면 마음은 편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허브 추출물과 과일 농축물, 강장 성분 등이 섞이면 간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보충제로 인한 간 이상 사례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또한 항응고제인 와파린,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혈압약과 당뇨약처럼 노년기에 흔한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인삼이나 은행잎은 출혈 위험을 올릴 수 있고 세인트 존스워트는 일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분표에 과학적 근거가 약한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긴 목록이 적혀 있다면 특히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안은 필요한 성분만 단일제로 선택하고 최소 용량부터 시작해 기간을 정해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거나 중단하기 전에는 약사나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보여주고 상담하시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3위로 가보겠습니다. 3위는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지만 지용성이어서 몸에 쌓입니다. 혈액 검사 없이 고용량, 예를 들면 하루 4,000 IU의 상한을 넘기거나 10,000 IU를 장기간 드시게 되면 고칼슘혈증이 생겨 구역감과 근력 저하, 혼돈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과 신장에 칼슘이 들러붙어 신장 결석과 신장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부정맥이 있으신 분은 심장 리듬이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다. 칼슘제와 함께 과하게 드시면
혈관 석회와 위험이 겹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먼저 혈액검사, 즉 25하이드록시, 비타민, 기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할 때만 의사가 정한 기간 동안 저용량이나 중간 용량으로 보충합니다. 햇볕은 과다 노출을 피하면서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고 우유와 연어, 계란 노른자 같은 식품을 통해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 과다 복용을 막는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철분 영양제입니다. 철분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이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철은 몸에 축적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과잉이 되면 간과 심장, 췌장과 뇌에 쌓여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올립니다. 그 결과 간 수치 상승, 부정맥, 당대사 악화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신경계 문제로 이어져 치매 위험도 거론됩니다. 변비와 속쓰림 같은 위장 부작용도 흔하며 일부 항생제나 갑상선 약과는 흡수 경쟁을 일으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과 대부분의 남성은 철분 결핍이 아니라면 보충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철분은 반드시 혈액검사, 즉 페리틴과 혈청철, 트랜스페린, 포화도 같은 지표로 결핍이 확인될 때만 의사가 정한 용량과 기간에 맞춰 드십시오. 평소에는 붉은 살코기를 소량으로 시금치와 콩류, 해조류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고용량 항산화제, 구체적으로 비타민 A와 E, 그리고 베타카로틴입니다. 항산화라는 단어는 몸에 좋은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용량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대규모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A와 E, 베타카로틴 보충이 사망률 증가와 관련된 신호를 보였습니다. 특히 비타민 A, 그 중에서도 레티놀 형태는 지용성이어서 과잉일 때 간 손상과 뼈 약화, 부정맥 위험을 키웁니다.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에게서 오히려 폐 질환 위험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비타민 E는 항응고 효과가 있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과 함께 드시면 출혈성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천연 유래라는 문구에 안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용량과 대상자가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대안은 식탁입니다.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와 통곡물에서 자연 형태의 항산화, 물질을 골고루 드시면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어 과잉 위험이 적습니다.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면 저용량의 단일 성분으로 선택하시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루 형태, 고용량, 복합 성분일수록 간과 신장,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커집니다. 검사 없이 오래 많이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기본은 검사, 저용량, 기간 제한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복용 목록을 메모로 만들어 상담하실 때 꼭 보여주세요.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말보다 내 몸의 상황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눈에 되짚어 보겠습니다. 5위는 단백질 파우더와 고단백 보충제였습니다. 신장과 전해질에 부담을 주기 쉬우니 식사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위는 종합 영양제였습니다. 성분 과다와 간 이상,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크니 단일제와 최소 용량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3위는 고용량 비타민 D였습니다. 고칼슘 혈증과 신장결석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 후 저용량이나 중간 용량으로 보충하고 생활 습관을 우선해야 합니다. 2위는 철분 영양제였습니다. 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므로 결핍이 확인될 때만 의사의 지시 아래 복용하셔야 합니다. 1위는 고용량 항산화제였습니다. 간과 뼈, 출혈 위험을 고려해 음식으로 대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3회, 3회, 3원칙을 지켜보세요. 매 끼니에 서로 다른 색의 채소를 3가지 올리고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크기로 통곡물은 한 주먹 정도 담아 균형을 맞춥니다. 둘째, 햇볕과 움직임을 꾸준히 챙깁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근력 운동을 더해 뼈와 근육을 지켜주세요. 셋째,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검사를 받습니다. 비타민 D와 B12 철분은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한 뒤에 보충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약물 카드를 만듭니다. 복용 중인 약과 보충제의 이름과 용량을 지갑에 넣어두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바로 보여주시면 상호작용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라벨 10초 점검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1회 섭취량과 1일 섭취 횟수, 총함량, 주의 문구, 그리고 상호작용 경고를 빠르게 확인하면 불필요한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노후에 피해야 할 건강보조 식품 5가지를 확인했고 검사로 확인하고 저용량으로 시작하며 기간을 정하고 단일 성분으로 선택하고 식단과 운동을 우선하는 원칙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부엌이나 거실에 두신 보충제 상자를 잠깐 열어보세요. 가루 형태로 고용량을 한꺼번에 먹게 만드는 제품, 성분이 너무 많은 총합, 영양제, 검사 없이 오래 드시고 있는 비타민 D, 결핍 확인 없이 습관처럼 드시던 철분, 이름은 항산화제지만 용량이 높은 비타민 A와 E,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벨을 10초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1회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루에 몇 번 먹게 되어 있는지, 총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주의 문구엔 무엇이 적혀 있는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경고가 있는지 이 5가지를 확인하시고 오늘 배운 원칙에 맞지 않는 제품은 과감히 한쪽으로 빼두세요. 버리기 망설여지신다면 우선 당분간 중단 표시를 해두고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라벨을 보여드리며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면 안전합니다. 작은 메모카드를 하나 만들어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세요. 복용 중인 약 이름과 용량,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보충제 이름을 적어두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여드리기만 해도 상호작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메모카드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혹시 모를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검사도 미루지 마십시오. 비타민 D와 비타민 B12 그리고 철분은 피검사로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만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검사를 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정해준 용량으로 기간을 정해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치가 정상이라면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는 편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검사는 등대와 같습니다. 어디가 얕은 물이고 어디가 깊은 물인지 알려주어 여러분의 항해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식단과 운동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색이 다른 채소를 3가지 올려보세요. 상추와 토마토, 데친 브로콜리처럼 손쉬운 것부터 괜찮습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크기면 충분합니다. 달걀과 두부, 생선과 닭가슴살을 번갈아 올리면 소화도 부드럽고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통곡물은 밥 한 주먹 분량으로 가볍게 더해주세요. 그리고 햇볕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분에서 20분만 쬐며 걷기 산책을 곁들이면 비타민 D를 안전하게 돕고 관절과 근육을 순하게 깨워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보충제 없이도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혹시 나는 이미 오래 먹어왔는데 지금 당장 끊어도 되나? 하고 불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정리한 원칙을 기준으로 우선 문제 소지가 큰 항목부터 차분히 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량, 복합 성분, 검사 없이 장기 복용,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제품을 먼저 줄이거나 중단하고 다음 진료 때 의사와 상의해 확정하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필요하면 복용 일지를 들고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복잡한 지식의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의 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우신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검사로 확인하고 저용량으로 시작하고 기간을 정해 드시고 가능하면 단일 성분으로 고르고 식단과 움직임을 우선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간과 신장의 짐이 가벼워지고 약과의 충돌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정보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몸, 내 약, 내 검사라는 세 단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단 15분만 시간을 내어 보충제 라벨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한두 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10분 산책을 약속해 보세요. 모레는 채소 한 가지를 더 올려보세요. 이렇게 사흘만 실천하셔도 몸은 달라진 일상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꾸준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궁금증이나 본인의 상황에 맞춘 점검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약 이름을 공개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약의 종류나 복용 목적만 적어주셔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이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 중심으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청도 정중히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실전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 뼘 더 건강해지길 저희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